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101부터 11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101번째 포인트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불한 비용인 명시적 비용과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인 암묵적 비용의 합이 경제적 비용이고 기회비용 관점에서 측정한다.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산에 투입한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으로서 귀속지대, 귀속임금, 귀속이자, 정상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귀속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102번째 포인트는 총비용과 한계비용입니다. 생산량과 무관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총 고정 비용과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인 총 가변 비용의 합이 단기 총비용이다.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 시 총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비용이라 하고 총 비용을 미분한 값으로 총비용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 핵심은 총 비용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계 비용은 역시 한계자가 붙었기에 총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103번째 포인트는 단기 비용 곡선입니다. 총 고정 비용에서 원점으로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는 평균 고정 비용은 직각 쌍곡선의 형태이고 총 가변 비용에서 원점으로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는 평균 가변 비용은 U자 형태이며 단기 총 비용에서 원점으로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는 평균 비용 곡선은 U자 형태이다. 즉, 총 고정 비용은 말 그대로 수량이 늘어나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를 취한다는 것으로 비용 이론에서는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심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4번째 포인트는 비용과 생산물 관계입니다. AVC는 Q분의 TVC이고 이는 또 Q분의 WL과 같으며 분모와 분자를 각각 L로 나누면 L분의 Q분의 W이고 이는 APL분의 W이기에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생산물은 역의 관계로 평균 생산물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에서 평균 가변 비용은 극소가 된다. MC는 델타 Q분의 델타 TVC는 델타 L분의 델타 Q분의 W는 MPL분의 W이기에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은 역의 관계로 한계 생산물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은 극소가 된다. 이 역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AVC, 즉 평균 가변 비용이 APL, 즉 평균 생산물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과 MC, 즉 한계 비용과 MPL, 한계 생산물이 역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105번째 포인트는 규모에 대한 수익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시 LTC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시 LTC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시 LTC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죠? 수익 불변 시 원점을 통과하고 수익 체증 시 비용 곡선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며 수익이 체감할 때는 비용 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합니다. 106번째 포인트는 장기 비용 곡선입니다. 확정 경로를 이용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에 따라 장기 비용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장기 비용 곡선은 규모에 대한 수익에 따라 도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LTC는 STC의 포락선이고 LAC도 SAC의 포락선이라는 것입니다. 단 LMC는 SMC의 포락선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07번째 포인트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입니다. LTC는 원점을 통과하나 STC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LAC가 U자인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때문이나 SAC가 U자인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SMC의 기울기가 LMC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 여러분, 장기에 가면 규모의 생산도 이룰 수 있고 오래 경영하면서 노하우 등도 얻었을 테니 당연히 총비용이 단기보다 적어지겠죠. 따라서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SMC의 기울기가 LMC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08번째 포인트는 최적 시설 규모와 최적 산출량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설 규모를 최적 시설 규모라 하고 LAC 최소점에서의 시설 규모이다. 단위당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량을 최적 산출량이라 하고 SAC 최소점에서의 산출량이다. 최적 시설 규모는 LAC 최소점, 최적 산출량은 SAC 최소점입니다. 이때 그림에서의 Q1 지점이 최적 시설 규모에 의한 최적 산출량입니다. SAC 최소점이자 LAC 최소점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림을 통해 LAC 최소점 좌측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부분이고 반대로 우측은 규모의 불경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09번째 포인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에 장기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한다. 방금 그림에서 규모의 경제를 언급했었죠. LAC가 우하향하는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규모의 경제는 분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발생하고 규모의 불경제는 경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10번째 포인트는 범위의 경제입니다.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각각 한 가지의 재화를 생산할 때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을 범위의 경제라 한다. 여러분, 모든 기업이 한 가지 재화만을 생산한다면 유관되는 분야의 기술도 함께 활용할 수 없을 거고 여러 재화에 적용될 수 있는 노하우도 분리되겠죠? 이때 가령 인쇄업체가 책, 신문, 잡지를 같이 생산해서 비용을 줄이듯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각자 한 가지 재화만 맡아 생산할 때보다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